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발전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윤치선. 적분요정 정나라. 재무여신 심현정입니다. 부자아빠님 최근에 저희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아, 예. 네. 그 대학원 다니면 나오는 건데요. 네. 사실 뭐 은퇴를 준비해서 땄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회사 생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뭐 공적연금이나 이런 건 다 사회복지 영역이라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또 어느 정도는 그런 요인도 있었던 거는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나중에 내가 뭐 사회복지 업체 같은 걸 차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뭐 전혀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네, 부자아빠님처럼 이제 퇴직 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맞아요. 5060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정말 퇴직이 코앞이신 분들이나 바로 얼마 전에 퇴직하신 분들 중에는 사실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두 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서베이 리포트를 내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5060 일자리 노마드족이 온다. 맞습니다. 예. 네, 요거. 자, 이 레포트인데요. 네. 이 레포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발간한 따끈따끈한 리포트인데요. 이제 퇴직하신 50대, 60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퇴직을 하게 되셨는지, 또 퇴직 후에 재취업 어떻게 하셨는지, 한 이후에 근로 환경은 어떤지 등을 설문조사로 확인을 했습니다. 뭐 퇴직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 도움이 네. 될 것 같은 주제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조사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어느 지역에서 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했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 서울 및 네. 이제 5대 대도시에서 네, 만 50세에서 69세 남녀 1,8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10년 이상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퇴직을 하신 분께 그 당시에 퇴직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재취업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는지, 재취업한 직장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예, 그럼 퇴직 후에 재취업 현황 그리고 재취업을 잘하는 분들의 어떤 비결 같은 것들을 오늘 알아볼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그 퇴직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서베이를 하셨을 때 이 단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퇴직하는 단계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라고 보면 저는 가장 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이 비자발적인 퇴직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원치 네. 않았는데 퇴사를 하게 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퇴직한 5060 세대 중에서 이직을 목적으로 좀 자발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한 24% 정도 돼서, 그러니까 결국에 4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꼴이고요. 나머지는 뭐 회사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비자발적인 지금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4.2%는 그냥 이직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퇴직을 하신 분들이고, 과반이 넘는 한 54% 정도가 정년퇴직이나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폐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사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았고요. 21% 정도는 명예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건강이 악화돼서, 그리고 뭐 또 집에 간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조사하신 분들이 퇴직했던 평균적인 연령이 있을 텐데요. 네네. 몇 세 정도였나요? 네, 50대랑 60대가 조금 차이가 났는데요. 예.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퇴직한 연령이 보통 52세 정도였고요. 52세요? 네, 52.2세고요. 현재 60세인 분들은 한 56.9세, 그러니까 한 57세 가까이에 퇴직을 하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회사에서 14.7년 정도, 15년 조금 안 되게 일하셨던 분이셨고요. 총 직장 근로 연수를 따지면 한 25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퇴직을 만약 비자발적으로 근로자들이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뭐 복지 차원에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같은 걸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퇴직 후에 이직이나 뭐 재취업, 뭐 창업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뭐 어떤 도와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 이용하고 이런 비율이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 예. 사실 좀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5060 세대가 이미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퇴직하시던 당시에는 뭐 소위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렇게 좀 퇴직을 스무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전체 퇴직자 중에서 뭐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으신 분들은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6%.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직에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이런 분들도 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교육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내가 이제 곧 퇴직을 하니까 네.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교육도 전혀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한 24% 정도는 내가 언제 퇴직을 할 거다 이런 걸 예상을 전혀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나오시게 됐다는. 네, 그렇죠. 퇴직 시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신 분들이 한 24% 정도였고, 한 42% 정도는 뭐 내가 대략적으로 한 뭐 50세쯤, 52세쯤 퇴직은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셨었지만 그것보다 더 일찍 나오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둘을 합하면 거의 한 65%, 66%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퇴직은 조금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고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절반 이상 분들이 거의 그럼요. 준비 예, 없이 맞아요. 갑자기 퇴직을 맞이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회사에서 어떤 뭐 대비를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퇴직을 맞이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비자발적인 퇴직이 많았다라는 것이 퇴직 현실에서 보였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퇴직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퇴직이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설문 결과에서도 봤고 저희가 또 인터뷰도 같이 했었는데 네. 그 직장에서 임원을 하시다가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좀 당황스럽게 퇴직을 하셨던 분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많이 무너지시고 그 이후에도 바로 새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이렇게 좀 방황하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퇴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예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미리 조금 생각을 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상을 해야지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뭐 1년 전, 2년 전부터 이런 기술을 키우고 아까 부자 아빠님처럼 어떤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예상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자라고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퇴직 전후의 그 재취업을 탐색하는 단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우선 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40% 가량이 네.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60% 정도만 퇴직을 좀 준비를 하셨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했던 준비는 스스로 재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인맥들을 좀 관리하는 수준의 준비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소에 인맥을 관리하는 정도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 박람회라든지 공공기관을 통해서 알아본다는 이런 방법들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거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었던 거죠. 이게 또 재취업을 예. 위한 구직 방법으로도 또 이어지는데요. 그 퇴직하고 재취업하신 분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셨는지 물어보면 이제 동종으로 취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퇴직 전에 일하던 직종이랑 비슷하게 이제 재취업하신 분들은 절반 가까이가 그냥 지인 통해서 취직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맥 쌓기라는 게 어떤 좀 비체계적인 준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또 그 방법이 유효한 방법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박람회나 뭐 공적인 기관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거의 뭐 네. 5% 거의 미만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직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되나요? 평균적으로 퇴직 후에 첫 일자리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한 5.8개월, 그러니까 6개월이 채 안 걸리게 나온 편이었는데요.
둘째 또 셋째 이렇게 계속 일자리를 넘어가잖아요. 그럴 네. 때는 이제 평균하면 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조사에서는 시중의 다른 조사들보다는 조금 이 구직의 기간이 조금 짧은 편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체적으로 바로 텀이 연결되기보다는 그 구직을 하는 시간이 좀 소요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분포를 보면 즉시 바로 재취업했다는 분들이 뭐 100명 중에 한 24명 정도 되세요. 이분들은 거의 퇴직 전에 뭐 많이 준비를 해서 정해지고 퇴직을 하신 분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략 한 37% 정도는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다. 한 반년 정도는 적어도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길게는 뭐 2년, 3년 걸린 분들도 한 5%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취업 탐색 과정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만약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예. 만약에 부자아빠님께서 퇴직을 하신다면 경력을 살려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새로운 일을 아예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퇴직하는 나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50전이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50 전인데 내가 네. 나가게 됐다. 비자발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동종업계를 알아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50이 한참 넘어서 그렇죠. 50대 뭐 중반에 가깝다거나 그 이후다. 그러면은 다른 쪽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다른 쪽도 준비를 해둔 것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다른 쪽을 알아볼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뒤늦게 예. 말씀하신 대로 뭐 60대에 가까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내가 하던 일과 연관된 일을 찾기 어려워서 동종업계로 가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나 들어봤을 때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자신들의 이제 경력을 살려서 동종업계에서 하던 일을 하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일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퇴직 후에도 만족도가 높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전문성을 키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네. 인맥 관리를 통해서 잘 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취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주요하겠다. 그래야지 일자리 만족도도 높고 조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제가 이 인맥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스탠퍼드대의 네트워크 이론의 거장이신 마크 그라노베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어려우신데요. 네. 이분이 약한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걸 발표를 하셨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사람이 구직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도움을 많이 줄 것만 같은데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보면 한 2달이 건넌 사람들, 3달이 건넌 사람들 혹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취직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랑 만일 직장 동료이신 재무 여신님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알지 못하던 부분의 정보를 저에게 줄 수가 없는데 오히려 뭐 1년에 한 번 만난 동창이라든지 동창이 아는 선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얕고 넓은 관계를 추구하시는 게 나중 재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SNS 네.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네, 나 그렇죠. 재취업을 위해서라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이 재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네. 해야 되는 단계인데 네. 재취업을 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나요? 그래서 두 번째 네, 직장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네, 제2의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18.5개월 정도 근무를 하세요. 보면 2년이 반, 안 되네요. 그렇죠. 1년 6개월 정도인데 그 분포를 봐도 저희가 퇴직하시고 이동한 일자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추적을 했는데 다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첫 번째에서 19.1개월, 두 번째에서 19.5개월, 세 번째에서 16.8개월로 조금 짧아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당히 짧은 네, 건데 맞습니다. 아까 그 첫 직장에서는 뭐 네, 25년 15년. 네,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퇴직 네. 전에는 이렇게 짧아지는 데는 예. 결국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퇴직 전에는 대부분 뭐 90% 가까이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퇴직 후에서는 상용직 일자리가 절반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또 첫 번째 일자리에 보시면 46.5%만이 상용직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에선 47.7%, 세 번째에서는 43.1%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재직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셔야 그렇게 될 것 짧다는 같습니다. 얘기는 네. 뭐 한 회사가 아니라 좀 이렇게 몇 여러 개가 회사를 네. 옮겨 다니는. 그렇죠. 옛날에 그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메뚜기죠. 자리 메뚜기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네. 씁쓸한 얘기네요. 맞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저희가 예. 이 리포트의 제목을 일자리 노마드족이라고 지은 예. 게 이렇게 노마드족이 유랑민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를 찾아서 유랑하듯이 여러 일자리를 거치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재취업자 중에 절반 정도는 2번 예. 이상 재취업을 거듭하셨고 3번 이상 재취업한 경우도 25% 가까이 됩니다. 이 퇴직 후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는 또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비자발적으로 나오신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고 맞습니다. 큰 변화하고 변화 자체가 또 스트레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특히 이제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네. 그 인터뷰 해보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사실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분들께서 그래도 사실은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록 네. 소득은 조금 적어지고 뭐 많이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만족을 하시면서 다니는 부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래도 오히려 퇴직 후에 일을 하시면서 일의 가치라든지 내가 일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는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발견하게 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소득의 감소하는 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네, 적분 보시면 여정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퇴직 전에는 이분들의 평균 소득이 약 426만 원 정도였는데요. 예. 퇴직하고 퇴직하고 재취업한 일자리에선 평균적으로 269만 원으로 거의 한 37% 30% 가까이 네, 크게 네. 줄어듭니다. 네, 이 소득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일자리에서는 더 줄어들어요. 두 번째 일자리에서 244만 원, 세 번째 일자리에서 2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좀 퇴직자들이 인지를 하고 이런 눈높이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보면 저희가 아까 일자리를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중 취직자 같은 경우에는 취직할 때 가장 도움됐던 게 뭐냐고 물으면 의외로 내가 눈높이를 낮춘 게 내가 취직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취업 후에 근무 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아까 소득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이 소득 감소에 대비해서는 결국 이 감소한 만큼의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65세부터 수령을 많이 한다고 하면 뭐 저희가 아까 퇴직 연령이 50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년 정도는 이제 다른 데서 소득을 조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게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퇴직 전에 어떤 소비를 줄여보는 훈련을 좀 해라. 저희가 50대가 사실 소비가 제일 맞아요. 많은 세대잖아요. 그 연령대적으로 뭐 자녀 교육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노부모를 보양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소비를 줄여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연금 저축이라든지 뭐 저희 IRP도 최근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소득을 마련하시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때 인터뷰하면서 확실히 이제 퇴직 후가 조금 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바로 국민연금이 나오는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뭐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새로 일을 구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고 아무래도.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시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줄여보는 훈련도 물론 중요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그래도 잘 유지될 만큼의 어떠한 대비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그 퇴직에서 재취업 과정 그리고 이제 재취업 이후에 근무하는 단계까지를 이제 쭉 살펴봤고요. 각 단계에서 이제 기억해 두면 꼭 좋은 포인트들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 재취업을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자기 어떤 비결로 꼽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비동했다.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 네. 예,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집단을 나눠가지고 그 질문을 했어요. 이 집단별로 좀 성격이 다르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그 같은 종류의 일자리로 이동하신 분들에게 물었을 때 1위는 내가 경력을 잘 쌓아서 재취업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40%가. 그러니까 동종업계로 취직하려면 아무래도 뭐 동종업계의 어떤 자기가 쌓아온 성과나 이런 걸 통해서 재취업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업종을 바꿔서 취직한 분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 경력에 대한 답변 비중이 줄어들고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구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비중이 대략 한 22.5% 정도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게 이종 취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새로 따신 분들이 한 14%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런 자격증을 따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또 저희가 세 번째 부류로 단순 노무 취직,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재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49% 가까이가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취직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재취업의 성공이라는 게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력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어떤 성과를 잘 포장해서 재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네. 본인이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관련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살렸을 때 동종재취업이 할 수 있는 분야인지 네. 아니면 그게 힘들다고 하면 다른 쪽 전환을 미리 준비를 또, 좀 한참 네. 해야 되는지 그런 네. 차이는 분명히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이번 그 서베이 레포트를 진행하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그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특징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취업하신 분들을 이렇게 크게 5개 유형으로 사실 연구 결과에서 나눴었는데요. 예. 어떤 거냐면 동종으로 취직하신 분, 다른 종류, 이종으로 취직하신 분, 그리고 동종으로 창업하신 분, 그리고 이종으로 창업하신 분, 마지막으로 단순 노무로 취직을 하신 분 이렇게 5가지 부류예요. 예. 근데 저희가 이 5가지 부류 분들에게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 만족도는 어떤지를 물어봤을 때 동종의 일자리로 재취업한 분들, 그러니까 동종 취직하시거나 동종 창업하신 분들이 소득도 높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납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대략 동종 창업하신 분들이 소득이랑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동종 이분들은 창업, 예. 네, 사실 6.6%밖에 안 되는데 뭐 이제 일하시다가 본인이 이 업종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나와서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보면 재취업 후에 소득도 월 353만 원 정도로 가장 높은 편이고 만족도도 62.9%. 그러니까 10명이면 한 6명 이상은 내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동종 취직을 살펴보면 월 소득이 한 330만 원 정도고 만족도는 59.9%입니다. 네, 이게 한 단계 낮아지는 게 이종 취직, 이종 창업하신 분들인데요. 이종 취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이 266만 원이고 만족도는 48.8%. 그러니까 10명 중 5명 정도로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종 창업하신 분들, 이제 업종을 바꿔서 창업하신 분들은 소득은 290만 원 정도고 만족도는 42.1%.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 4명 정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가장 낮은 건 이제 단순 노무로 취직하신 분들인데 소득은 158만 원 정도 그리고 만족도는 26.7% 가장 낮습니다. 보시면 가능하다면 동종의 일자리로 취직을 하신 분들이 취직 또는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만족도나 소득이 높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하면서 어떤 느꼈던 소감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저는 좀 그 설문조사도 그렇지만 인터뷰하면서 직접 한 20분 정도를 인터뷰하면서 느낀 부분들인데요. 물론 그분들이 어느 분은 또 돈을 많이 받고 좋은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힘들게 준비를 해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소득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가치에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분들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열심히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직 후에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퇴직 후의 삶에 어떤 것에 가장 큰 가치를 줄 것인지, 나는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반면 나는 계속적으로 소득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를 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퇴직 후에 일을 시작하신다면 사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조금 더 만족도 높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적분요정님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네, 저희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고령자를 돕기 위한 재취업 플랫폼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재취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 게, 재취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름아름 소개를 통해서 혹은 내가 직접 그 업체를 방문해서 많이 취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오가는 플랫폼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센터도 한번 또 방문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서에 직무별 재취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원이나 고위 관리자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혹은 사무종사자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재취업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행운빨은 5060 세대의 재취업 현황과 경로, 그리고 성공했던 분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2의 인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 그 보고서 메뉴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오늘 그 설명드린 이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적분요정님, 그리고 재무여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쉬고 그 다음 주 5월 8일 어버이날에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